오늘 현대가 사모님 체험하게 해준다는데 시승인데 내가 운전 안 한대요. 기사 보내준대요. 스타리아 타러 가시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컴컴해? 아, 선글라스. 맑다 맑아.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승기 하면은 운전대 잡고 브레이크 밟아보고 악셀 밟아보고 기어 변속 해보고 패들 시프트 튕겨보고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우아하게 2열에 앉아서 진짜 2열 시승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이거 강제적이에요. 여러분, 저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기착지까지 갈 때는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유튜버는 무조건 혼자만 2열에 탑승해서 2열을 느껴봐라.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강제적으로 했어요. 진짜 무슨 자신감이야 진짜. 근데 사실 우리 자동차 유튜버들이 2열에 앉아보는 경험이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는 운전대를 잡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2열에 앉아서 달리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하나 스타리아 2열 시승기 시작합니다. 뿅! 김기사 운전해. 아닙니다 기사님, 아닙니다. 저 한번 그냥 이런 거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저 그래도 네,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 이하나 초심 잃었다, 뭐 건방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김기사 운전해. 날씨가 참 시커멓구만.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도로로 나왔습니다. 먼저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스타리아 중에서도 7인승입니다. 이번에 스타리아는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시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11인승 같은 경우에는요 시트가 전부 풀플랫이 돼요. 전부 접히고 위에다 매트를 깔면 차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좋으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와, 싸 차박용 차다 11인승 하신 분들, 11인승은 최고속도 110까지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981 GTS를 타다가 레이로 갑자기 차를 바꿨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악셀을 밟고 있는데 차는 나가지 않아. 옆에 차를 추월해야 차선을 이동할 수 있는데 옆에 차가 105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차를 추월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차선을 타이로 못 바꿀 때 그 답답함을 11인승에서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가 모두 접힌다, 아싸 11인승 하시는 분들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인승은요 선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시트가 그 기차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내려서 회의하지 차 안에서 회의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시트를 사용하는 건 회의 때문에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스타렉스가 아빠들의 차, 패밀리카잖아요. 이 카시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트를 그 도어 쪽으로 90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카시트에 놓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돌려서 아이하고 마주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애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특히 아이가 어린 집들은 9인승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 성인 혹은 연예인 차량으로 쓰기에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7인승이 딱인 것 같아요. 지금 앉아있는 시트가 리무진 시트거든요. 물론 열선 통풍 다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버튼들은 제가 도착을 하면 우리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 빠이빠이 하고 나서 자유롭게 제가 싹 다 눌러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2열 시승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앉아서 리무진 시트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최근에 카니발 리무진 시트를 주로 만드는 업체에서 레이 리무진 시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는 리무진 시트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싸제 리무진 시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딱딱합니다. 아직은 순정이 싸제를 못 쫓아온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스타리아가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이제 싸제로 시트 안 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팔걸이가 겁나 빈약해요. 약간 네, 와 진짜 미안한데 레이랑 팔걸이 크기 똑같은 거 알아요? 지금 스타리아랑 레이 비교해야겠니? 근데 팔걸이 크기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시트로 출고를 해도 분명히 시트 리모델링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팔걸이 많이 빈약합니다. 요거는 뭔가 튜닝 파츠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받침은 완벽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여러분, 이 개방감이 상당해요. 다만 무슨 생각은 드냐면 이 커다란 윈도우가 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추세는 바꾸겠지만 썬팅집들을 참 고생시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틴팅은 그냥 딜러한테 출고하면 출고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걸로 생각하기 쉬웠잖아요. 근데 이번 스타리아를 보면서 느낀 거는 차 외관 색상만큼 중요한 게 틴팅지의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진 창만큼 이제 틴팅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1. 그 다음 2. 와, 햇살이요 진짜 여기저기 사방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넓어진 창을 통해서 열과 빛이 많이 들어오는 차량은 안에 있는 내장재의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이게 햇볕이 진짜 노화예요, 여러분. 사람 피부만 노화시키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내장재들도 노화시키기 때문에 진짜 내장재를 좋은 걸 쓰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열 차단 잘 되는 틴팅지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떠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좋아요. 개방감이 진짜 그 기차 타고 가는 느낌을 왜 광고에서 실었는지 한 번에 알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인지 선쉐이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선쉐이드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전동식 슬라이드 도어면 전동식 선쉐이드까지 채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4천만 원대 차량이니까. 그치만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가져가서 튜닝한다면 선쉐이드만큼은 이거 전동식으로 바꾸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슬라이딩 도어가 전동식인 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특히 슬라이딩 도어를요,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하잖아요. 애들이 엄청 많이 다친대요. 그 수동식 슬라이딩 도어에 애가 문을 혼자 못 열기도 하고 혼자 열다가 얘가 다쳐서 그 문이 닫혀서 애가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 전동식은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낮은 옵션을 사셔도 이 옵션은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뒤에 애가 탄다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꽂기에는 이게 양쪽 다 꽂아야 돼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딩 요거는 좀 애들도 할 수 있게 전동식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리고 와, 제가 정말 감탄했던 게 뭐냐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넓은가 봤더니 창도 굉장히 넓은 데다가 전고가요, 여러분. 이게 대략 사이즈가 몇 정도 되냐면 1.4예요. 1.4m. 여러분, 1.4에 대한 감이 안 올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키가 1m 8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점프하면서 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도 점프하면서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보다 살짝 낮고요. 일반 카니발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160.1인데 팔을 완전히 뻗을 수 있을, 이 팔꿈치가 안 겹치는 정도까지 이만큼 뻗을 수 있을 만큼 이게 높아서 요거는 진짜 실내 공간은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썬루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듀얼 썬루프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반드시 적용된 모델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개방감이 이 차의 굉장히 커다란 매력이라서 그 매력을 극대화하는 게 썬루프인 것 같아서 2열 썬루프는 있는 차량을 듀얼 썬루프가 채용된 차 옵션을 사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2열 승차감. 카니발은 뒷자리에 멀미가 난다, 롤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뒷자리에 타서 정말 멀미가 나나 롤링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차감은 솔직히 이런 표현 써도 돼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봐요.
카니발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가 스타리아를 만들었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타리아가 카니발보다 오버행이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차체의 길이 자체는 한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오버행은 얘가 훨씬 길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바퀴랑 뒷바퀴를 좀 더 바깥쪽으로 보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밖에서 볼 때는 안정감이 있고 그 차이? 그 정도 차이지. 같은 플랫폼에 뭐 같은 A라서 그런지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승차감이 진짜 궁금했던 건 LPG요. 네, 이게 K8하고 같은 엔진을 갖다 넣어놨다 그래서 걔는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 얘는 승차감은 오히려 카니발이 한 10 중에서 카니발이 6이면 얘는 한 5.5 정도? 그놈이 그놈인데 약간 카니발이 더 좋은 정도? 그래서 승차감은 그닥 뒷자리 승차감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매우 듭니다. 하지만 강하게 드는 생각은 누가 운전을 해주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군요. 제가 참 좋네요. 현대자동차 이런 체험 아우 땡큐. 아니 근데 얼마나 뒷자리에 자신이 있었으면 세상에 자동차 유튜버를 불러다 놓고 핸들을 안 쥐어줄까요? 자, 현대자동차가 한 번씩 엄청난 자신감을 보일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네요. 어우, 자신감이 그냥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팔걸이 좀 이거 좀 크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은 지금 이하나와 함께 스타리아 시승기 촬영하고 계십니다. 자, 2열 시승기 진짜 거의 최초로 찍는 느낌인데요. 2열에 앉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먼저 첫 번째는 1열 운전자 앞에 있는 계기판이요. 되게 특이하게 보통은 우리가 핸들 사이로 계기를 보잖아요, 운전자가. 근데 저 앞유리 밑에 쭉 앞에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앉아 있는데 아빠 속도 지금 높아. 아빠의 속도가 보여요. 뭔가 약간 아빠만의 영역을 다 보여주고 있는 느낌? 그래서 계기판이 저렇게 돌출형이고 개방적인 게 저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빠의 속도를 뒤에서 볼 수 있다는 약간 이런 특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계기판이 좀 작게 보이네요. 카니발보다 계기판이 한 2인치 좀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랄까 이게 덩치 되게 큰 남자가 이렇게 손발이 작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 조금 계기판 크기는 약간 안 어울리긴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꼭 저 사이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크고 널찍한 거 있을 텐데 그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열에서 계기와 내비게이션이 너무 훤히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열에서 좀 좋은 게 있네요. 공조기가요, 천장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이게 따뜻한 바람이, 찬바람이 이제 차 안을 전체적으로 잘 돌 수 있다는 점, 요런 점은 상당히 장점 같고요.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운전자분께서 내리시면 요걸 한번 틀어보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옵션 되게 낮은 사양이 이 커다란 등치에 스피커 4개 뿌려져 있어서 장난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차도 보스 스피커 옵션은 들어가 있지만 스피커가 뿌려져 있는 게 안 보여요. 4개밖에 못 찾았어요. 설마 이게 다는 아니죠, 현대? 이거 아니지? 내가 못 찾은 거죠? 네. 스피커가 왜 이거밖에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자, 헤드레스트는요, 이게 윙 무슨 타입 헤드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목베개가 없어요. 목베개가 없는 대신에 이게 왜 이렇게를 잡아줘요. 왜 잠자면서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요 머리를 좀 잘 잡아준다는 점에서 요 모양의 헤드레스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라면 여기다 목베개를 살짝 추가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약간 이 시트 모양은 아직까지는 싸제 리무진 시트를 좀 따라가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3열 공간을 보실 텐데요. 3열은요, 이게 지금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민 거예요. 2열 레인도 기존보다는 좀 넓게 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열은 레인이 확실히 기네요. 그래서 3열 시트는 완전히 눕힐 수 있겠다라는 약간 기대감이 들고요.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7인승 좀 배치를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7인승이 고속도로 전용차로까지 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굳이 9인승을 사서 7인승으로 개조하는 일이 없겠지만 7인승 자체만으로도 전용차로만 포기한다면 제일 스타리아 중에서 잘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치만 아이 어린 집은 요거 말고 그 이렇게 카시트 실기 편한 9인승 사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차량 안에 비치된 카탈로그를 보면서 색상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투어러 카고가 있고요, 라운지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라운지 7인승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카고랑 투어러하고 라운지하고 색상 컬러가 좀 달라요. 일단은 그냥 스타리아라고 하는 카고랑 투어러는 크리미 화이트, 쉬머링 실버 메탈릭, 그라파이트 그레이 메탈릭, 문라이트 블루 펄, 어비스 블랙 펄, 그리고 유치원 차량을 겨냥한 것 같은 다이나믹 옐로우라는 노란 색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참고로 라운지에는 이 옐로우 색상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딱 두 개예요. 블랙 모노톤 아니면 베이지. 근데 블랙 모노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물 시트가 있고요. 베이지는 가죽, 인조 가죽 시트만 나온다는 거 참고하세요. 요게 그렇고, 그 다음 지금 보고 계신 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외장 색상이 7개입니다. 아까는 6개였잖아요. 이번에는 7개예요. 크리미 화이트, 쉬머링 실버 메탈릭, 그라파이트 그레이 메탈릭, 문라이트 블루 펄, 어비스 블랙 펄, 올리바인 그레이 메탈릭, 그리고 가이아 브라운 펄. 그래서 약간 펄감이 가미된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라운지 전용 크롬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크롬이 적용된 색상이 있고, 틴티드 브라스 크롬이라고 해서 약간 로즈 골드 색상 있죠.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로즈 골드 색상 크롬에 되게 관심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크롬을 선택을 하시려면 3가지, 외장 컬러는 3가지밖에 안 돼요. 크리미 화이트, 쉬머링 실버 메탈릭, 어비스 블랙, 요 3가지의 외장 색상만 틴티드 브라스 크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색상은 블랙인 것 같아요. 요게 블랙인데 블랙 모노톤이고요. 인조 가죽, 천연 가죽, 나파 가죽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인스퍼레이션이니까 나파 가죽입니다. 약간 그 제네시스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그레이, 브라운, 블루 색상의 시트가 있는데요. 실물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레이가 엄청 화사하고 예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필러 부분이나 탑 부분이 그레이잖아요. 밝은 그레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기는 그레이 시트가 고급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이하나 자동차 유튜버 진짜 몇 년 한 것 같은데 2열에서 이렇게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2열 시승기를 진행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현대가 많이 달라졌고 많은 생각을 하나 봅니다. 2열 시승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사님까지 배치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현대자동차에서 광고비 없이, 좀 둬요! 광고비 없이 차량과 기사님만 지원받아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거는 깠고요. 네. 여러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너길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앞바퀴 뒷바퀴가 배치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크게 이렇게 막 쏠림 없이 정말 우아하게 돌아나가는 이런 승차감 보여주고 있네요. 재밌어요. 이 스타리아 운전대 잡고도 제가 또 시승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아우 더워 씨. 와, 한 마리 표범이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웅.